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자 검찰 공모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할지가 오늘 결정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수사 지휘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고 세금 부담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같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며 투기성 매입 규제를 강조했습니다. 철인 3종 유망주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혹행위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선수 출신인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스포츠 인권 문제를 직접 챙기라고 지시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어제도 29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KT와 삼성 SDS 등 대기업 건물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며 사옥이 줄줄이 폐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를 열고 38조 규모의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0일 만으로 보이콧을 선언한 미래통합당은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단하겠다는 단어를 쓴 지 하루 만인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윤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기자검찰 공모 의혹 사건을 심의할 전문 수사자문단을 즉각 중단하란 겁니다. 첫 소식 손기준 기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단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추 장관은 공문을 통해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사건과 관련해 결과를 내놓지 못했지만 윤 총장이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과 단원 선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서 이의 제기가 있고 현재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예정된 만큼 혼란이 예상된다며 수사자문단의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상급자의 지휘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휘했습니다. 앞서 중앙지검이 대검에 건의한 특임검사 제도에 준하는 독립성을 추 장관이 수사팀에 부여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한 것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불러온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퇴근길에서 추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사 지휘는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이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처리를 놓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대검찰청은 일단 오늘로 예정됐던 전문 수사 자문단 회의는 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검사장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 뒤 지휘권 수용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늘로 예정돼 있던 전문수사 자문단 회의를 보류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자 어제 오후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간부들과 긴급회의를 열어내린 결론입니다. 하지만 대검은 자문단 절차가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니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팀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지 말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 총장은 전국의 검사장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 소집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과 오후에는 각각 고검장과 지검장들이 모이는 전국 단위의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 간부들은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할지 여부와 지휘권 발동의 정당성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윤 총장의 구체적인 입장은 일러도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지난 2005년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기자 검찰의 공모 의혹 사건 처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커지면서 이 정치권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윤 총장이 조직을 위해 특임검사 임명이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미애 장관을 즉각 해임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즉각 해임에 나서지 않는다면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의해서 탄핵 소추될 것임을. 검찰청법을 보면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데 추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에서 윤 총장을 건너뛰어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국무위원회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통과는 어렵지만 주 원내대표는 이르면 오늘이라도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추 장관과 대립하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서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현 이 수사팀을 이 특임 검사로 임명을 해서 외압이나 지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에 명분 없는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결단이 필요하면 결단하겠다는 추 장관의 공언이 나온 후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추경 규모는 38조 원가량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금과 청년 주거 일자리 지원금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3차 추경 처리에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상승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부담을 강화하고 추가 공급 물량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투기성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도록 했습니다. 김 장관에게는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밝혔습니다. 긴급보고에 앞서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기존보다 강화된 규제와 공급 확대 등 강도 높은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국가 비상 방역 문제를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회의 결과를 전하는 보도에서 남북 관계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광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제와 어제 최소 2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일부 확진자들이 대형 예식장 3곳을 다녀갔다고 하는데 감염 확산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하루 새 광주 코로나19 확진자가 29명 늘었습니다. 북구 지하교회 관련 확진자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던 동구 요양원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피스텔에서도 4명이 쏟아졌습니다. 북구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와 입소자 7명이 확진됐고 북구의 한 병원 한 곳도
확진자가 나와 격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코로나19 치료병상을 보유한 조선대병원 안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일반 병동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접촉한 의료진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환자와 가족들의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중증질환 환자는 없고요. 경증질환 환자들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입원한 환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지난 주말 확진자 3명이 잇따라 시내 대형 예식장 3곳을 다녀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대구의 경험에서 비춰보면 20명에서 600명을 넘었을 때까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확산세를 차단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부족한 병상과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전남과 전북에 공보이와 치료 병상을 확보했습니다. MBN 뉴스 정촌입니다. 서울에서는 대기업 사옥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하나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확산세가 커지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 있는 KT 광화문 사옥 동관입니다. 근무 인원만 1,800명이 되는 이 건물에서 어제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KT는 모든 직원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한편 건물을 폐쇄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직원 안전을 위해 KT는 이곳 서관도 폐쇄 조치했습니다. 같은 날 삼성 SDS는 송파구 잠실사옥 서관에서 임직원이 확진됐습니다. 어제 오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삼성 SDS는 사옥 동관과 서관을 폐쇄하고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난달 30일 첫 확진자가 나왔던 NH농협은행 역삼금융센터에서는 어제 2명이 추가돼 지금까지 직원 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대전에서도 LG U+ 사옥 2층에서 40대 남성 직원이 확진돼 건물이 폐쇄됐습니다. 한편 대구에서는 확진자가 수강했던 학원에서 7명이 추가로 감염돼 한동안 잠잠했던 대구 지역의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경찰이 성착취물 구매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피의자는 집행을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이름, 얼굴,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남성은 갖갓 문형욱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에게 성착취물을 사고 직접 제작하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N번방과 관련해 신상이 공개됐던 피의자는 박사 조주빈과 붓다 강훈, 이기야 이원호와 갖갓 문형욱 등 4명인데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의 신상도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신상공개위원회를 연 경찰은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경찰의 결정에 불복하며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일본에서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개월 만에 최대 규모인 1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쿄에서만 107명이 감염됐는데 유흥업소발 확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도쿄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밤에 유흥가에 가는 일을 삼갔으면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일본 전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총 194명. 이 중 절반이 넘는 107명의 확진자가 도쿄도에서 나왔습니다. 지난달 3일 203명을 기록한 이후 2달 만에 다시 세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감염된 인원의 절반은 호스트 클럽을 비롯한 유흥업소 종사자와 이용객 등 젊은 층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이케 도쿄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밤거리 요주의, 감염 확산 경계란 문구가 쓰인 팻말을 들어올리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都民の皆様には夜の街、そして夜の繁華街の外出につきましてはですね。 최근 도쿄도에선 6일 연속 5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확산 조짐을 보이는 상황. 하지만 스가 관방장관은 아직 긴급조치 선언을 다시 할 상황이 아니며 추이를 더 지켜보겠다고 긴급조치 재발령 여부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신재호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꼽히는 렘데시비르 3개월치 물량을 싹쓸이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조사가 9월 말까지 생산하는 물량의 92%를 구입했다는 건데 유럽연합 EU도 부랴부랴 물량 확보에 나섰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CNN 방송과 AFP 통신 등이 미국이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3개월치 물량을 사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확보한 물량은 길리어드사의 7월 생산 예상량 100%, 8월과 9월 생산량의 90%에 달합니다. 이는 50만 회 이상의 코로나19 치료 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렘데시비르는 미 식품의약국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유일한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 길리어드는 10월까지 50만 회, 12월까지 200만 회 이상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렘데시비르를 생산할 계획이지만 수요가 몰릴 경우 약이 세계 곳곳에 고루 배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의 렘데시비르 싹쓸이를 둘러싼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입니다. We want to ensure that everybody has access to the necessary life-saving interventions. 미국이 렘데시비르 물량 대부분을 구입하는 계약을 타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EU 역시 물량 확보에 나섰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EU 회원국들을 위해 충분한 물량 확보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정된 수량의 렘데시비르를 향한 각국의 수요가 몰리면서 향후 약을 확보하려는 각국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새벽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안 추인이 무산됐다며 민주노총 규약상 위원장 권한 행사로 소집할 수 있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안을 대의원대회에 붙이기로 한 건 합의안을 살리기 위한 승부수로 보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려면 각자의 영역을 존중할 필요가 있죠. 이 사실을 잠시 잊었다가 큰 코 다칠 뻔한 여성이 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의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거대한 들소 2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데요. 한 여성이 그 옆을 계속 기웃거리며 들소를 만지려고까지 합니다. 울음소리를 내며 경고를 보내던 들소는 결국 여성을 공격하고 말았는데요. 이 70대 여성은 3m 정도 날아가 떨어졌지만 다행히 큰 상처는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곁에서 이를 목격한 가족은 들소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전했는데요. 산속에서 캠핑할 땐 야생동물을 자극하지 말라는 경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겠네요. 한 달 전 150번째 세계 기록을 위해 100% 레몬즙을 마시는 남성 소개해드렸는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엔 151번째 기록 경신에 나섰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얼굴로 뭔가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1분 동안 무려 92개의 젖은 스펀지를 얼굴에 맞았다는데요. 기존의 76개 기록을 넘어서 얻어낸 기록입니다. 스펀지는 완전히 젖은 상태로 한 개씩 던져야 한다는 엄격한 원칙이 있는데요. 던지는 사람의 명중 실력도 중요하겠군요. 이분 왜 이렇게 기록 경신에 열을 올리나 했더니 기록마다 아이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씩 홍보하고 있다네요. 이번엔 또 다른 기록에 함께 도전하는 커플입니다. 각자 1등을 목표로 맹훈련 중이라네요. 미국 코네티컷주의 이 커플은 해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열리는 핫도그 먹기 대회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이 대회는 빨리 먹기 대회 최고봉으로 불린다는데요. 작년 남성 우승자는 10분에 71개, 여성 우승자는 31개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 커플은 10분 안에 90개를 목표로 훈련하고 있는데 이대로만 된다면 1등은 떼놓은 당상이네요.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모든 분들의 유쾌한 도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중북부 지역은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8도가 예상되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대전은 24도, 전주는 25도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어제보다 구름의 두께가 두꺼워지고요, 이 남부지방에선 장맛비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주와 전남 해안에서는 먼저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낮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반면 수도권과 영서 북부 지역에서는 더위 속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시간대는 오후부터 밤 사이가 되겠고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반면 장맛비는 제주에서 20에서 60mm, 남부지방에서는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제주와 전남 해안에서 비가 오는 곳이 있고요. 경기 서해안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수도권과 영서 북부에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충청 지역에서는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에서 내리는 장맛비는 늦은 오후 서쪽부터 먼저 차차 그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2.5도, 대전 22도, 안동은 18.8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8도, 춘천 30도, 안동 23도, 대구 25도가 되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장마전선이 본격적으로 올라옵니다.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